분명히 두드려보고 애가 똑똑할 것 같아서 올라갔는데 이게 최선이었냐? 뭘 알고 두드리기는 게 아니라 다들 두드리기니까. 맞아. 이 수박을 고르는데 두드리거나 여러 방식으로 하는 소위 민간요법은 사실상 도박이라 해도 다른 말이 아닐까. 그래서 나온 게 주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영일입니다. 여러분께서는요, 여름을 대표하는 과일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역시 수박이죠. 시원하기도 하고 맛도 좋고 뭐 수박 따라할 게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수박이 건강에도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박을 먹으면 우리 건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확실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 모셨습니다. 이경실 소장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 전문의 식품영양석사 이경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수박을 고르기 위해 과학적으로 접근하실 분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광운대학교 화학과에서 강의하고 연구하고 있는 화학자 장홍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수박 많이 드세요? 네, 수박도 좋아하고 화채를 워낙 좋아해서 네, 역시 여름에는 수박 일부러 화채. 네, 그렇게 먹는 거 좋아합니다. 소장님께서도 뭐 수박하면 뭐 많이 드시죠? 저희 집에 많은 수박 킬러들이 살고 있어서 남편도 그렇고 저희 아들도 그렇고 수박을 너무 좋아해서 수박은 정말 여름에 없어서는 안 될 과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수박 킬러 가족이군요. 얼마나 수박을 좋아하시면. 근데 수박이 그렇게 우리 몸에 좋다면서요? 건강에 도움이 되는 효능이 어떤 게 있습니까? 수박이 대부분 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죠. 밤에 너무 많이 먹으면 화장실 간다고. 하지만 거기 상당히 다양한 영양 물질들이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영양 물질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물론 수분입니다. 먹는 양에 비해서 칼로리가 낮고 수분이 90% 이상 있어서 더운 여름날 땀을 흘릴 때 보충하기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히 물이 아니고 거기에 마그네슘이나 칼륨 그리고 비타민 C 이런 비타민 미네랄들이 충분히 들어있어서 자연이 준 스포츠 음료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아주 풍부합니다. 라이코펜 하면 토마토를 많이 떠올리거든요. 토마토가 혈관에도 좋고 암도 예방하고 하는 그 특정 물질이 라이코펜인데요. 사실 같은 무게를 비교하면 수박이 훨씬 많이 들어있습니다. 연구해 보면은 1.5배까지도 수박이 라이코펜이 더 많이 들어있고요. 그 수박의 그 빨간색 과육이 라이코펜이 아주 풍부한 부분입니다. 라이코펜은 아주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어서 면역 관리나 아니면 우리 세포의 항산화 효과를 도와줍니다. 이 세포의 항산화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우리 혈관 내피세포입니다. 혈관 내피세포에 염증이 생기면 일어나는 일이 심근경색, 뇌경색 같은 아주 치명적인 질병인데요. 그런 혈관 내피세포에 항산화 작용을 해주는 것이 라이코펜이고 그 기전으로 라이코펜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요거는 좀 안 들어보신 분들도 있는데요. 시트룰린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사실 수박이 라틴어에서 시트러스라는 이름이거든요. 거기서 따온 이름이 시트룰린입니다. 이 시트룰린은 사실 수박의 하얀 부분에 아주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시트룰린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는 아르기닌으로 대사가 됩니다. 이 아르기닌의 우리 몸속 작용은 혈중에서 NO, 산화질소를 만들어서 혈관에 이완시켜 주거든요. 혈관 건강에 뭐니 해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노폐물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연구를 보면 이 하얀 부분을 다 같이 넣어서 갈아서 마시는 수박 주스를 마실 때 이걸 마시고 운동을 했더니 운동선수들이 근피로가 훨씬 줄었다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인들은 그 수박의 하얀 부분을 무채처럼 썰어서 반찬으로 먹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야참이나 낮에 일 많이 논일이나 밭일 하시고 중간에 한여름에는 수박의 하얀 부분을 고춧가루에 묻혀서 반찬으로 먹었는데 그런 노하우가 우리 삶 속에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 말씀 듣고 보니까 수박만 많이 먹으면 다른 영양제가 필요 없을 정도인데요? 그 정도면? 자, 지금 저희 앞에 굉장히 먹음직스러운 수박 한 덩어리가 있는데 제가 마트에 가서 수박을 고를 때는 저도 항상 이렇게 두드려보고 어떤 게 꿀수박인가 고민해서 사가거든요. 그런데 항상 집에 가면 그런 반응이 돌아옵니다. 이게 최선이었냐? 분명히 두드려보고 애가 똑똑할 것 같아서 올라갔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꿀수박은 도대체 어떻게 고르는 겁니까? 사실 두드려서 고르는 게 가장 고전적인 방법이지만 그래요? 이걸로는 완전히 알 수는 없어요. 예. 그렇다 해서 증거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다른 과일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수박도 처음에 열릴 땐 굉장히 조그만하고 단단하고 작다가 점점 커지게 되잖아요. 예. 이 과정에서 원래 초기의 과일은 속이 녹말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맛이 없고 약간의 그 당분 위주로만 되어 있는데 익으면서 녹말들이 조각조각 깨지면서 당분들이 발생합니다. 모든 과일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면 안쪽에 조금씩 수분이 많아지면서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덜 익은 건 때렸을 때 굉장히 깡깡하는 듯한 꽉 차 있는 듯한 소리가 나면서 울리는 게 없는데 잘 익었다 하면은 쳤을 때 통통 하는 소리가 보통 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다른 팁이 만약에 쳤는데 뭔가 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약간 둔탁한 소리가 난다. 그 경우는 너무 많이 익어서 속에 공기가 찬 거예요. 공기가 있으면 잘 못 퍼지기 때문에. 막귀든 잘 못 고르겠는데. 그래서 듣는 거 말고 나온 방식이 한쪽에 손을 대고 이런 반대쪽을 쳤을 때 여기에 진동이 느껴지면 이 속에 수분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아, 진동이. 촉각으로. 그걸 몰랐네요. 그냥 이렇게 귀만 대고 하면은 사실 이게 맞는 건가 하면서 계속 치고 그거 안 살 거면은 치지 말라 소리 듣고는 혼나죠. 맞아요. 예. 그래서 그건 약간 부적절한 면이 조금 있고 결국에는 얼마나 꽉 차 있느냐 밀도라든지 어떤 매질로 됐냐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또 재미있는 게 우리는 물은 다 소리가 똑같은 속도로 퍼질 것 같은데 순수한 물보다 소금물이나 설탕물이 음소 교신 빠릅니다. 얘는 일종의 설탕물이. 네, 설탕물이니까 달면 달수록 쳤을 때 더 진동이 강하고 세게 느껴지는 게 여기 당분이 많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죠. 그 표정이 별로 내가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표정. 어렵죠. 원래 글로 배울 땐 쉽지만 실제로 해보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서. 예, 근데 이걸 말씀을 듣고 나도 이걸 대고 진동을 느꼈을 때 이게 손에 오는 게 이게 맛있는 감촉인지 아닌지는 그걸 또 집에 가서 내가 이거 혼나지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과연 없어질까 싶기도 많은 하고. 희생 위에 쌓아 올려야죠. 계속 그렇네요. 케이스를 쌓아가면서 경험이 누적되면 이제 쳐서 수박 고르는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때까지는 혼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긴 뭐 우리 어머니들도 처음부터 잘 고르셨겠어요. 사실 이거 저도 두들겨보고 살 때가 있는데 뭘 알고 두들기는 게 아니라 다들 두들기니까 이게 뭐지? 이러면서 조금 해보고 더 예쁜 소리 나는 거를 가져오긴 하는데 상당히 과학적인 부분이 있었네요. 어쨌든 마트 가서 남들이 다 두드려 보는데 나만 안 두드려 갖고 오면 뭔가 좀 나만 당한 것 같기도 하고 지금까지는 그래 왔는데 어쨌든 뭔가 변화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배꼽이 작고 꼭지가 말려 있으면 꿀수박이다. 이거 맞는 얘기입니까? 그게 사실은 치는 것보다 훨씬 신빙성 있는 아, 그래요? 꼭지가 대표적으로 많이 바뀌었는데요. 옛날에는 T자 모양으로 되어 있던 걸 맞아요. 알고 있어요. 이게 맞아요. 2015년부터 없어졌어요. 유통 관련된 법령이 바뀌면서 T자를 안 하게 돼서 그전에는 T자 모양으로 됐는데 얘가 그 잘 말라 있으면 말랐다는 것은 이 수박이 자라는데 수분이나 영양분을 충분히 빨아들여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기 때문에 점점 작고 말라가는 거거든요. 그걸 보고 구분을 많이 했는데 또 문제가 몇 가지 논문에서 본 게 오히려 여기를 타고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간다라는 아, 그래요. 되게 디테일의 과학이었네요. 네, 그 식물의 증산작용이 여기서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히려 건조해진다 해서 그걸 다 규정을 바꿨다라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말리면 말릴수록 그리고 쪼그라들수록 좋고 그리고 밑에 쪽에 있는 요 배꼽이라는 작은 부분이 요 끝부분이 이제 작게 생겨 있을수록 좋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럼 요거 굉장히 작으니까 좋은 거네요. 이 정도면 작은 거죠. 저도 사실 요거 보고 고르는데 그래서 우선 그것들을 본 다음에 비슷한 게 여러 개 있다면 그때 쳐보는 게 제일 현명한 방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수박 겉면에 보면 이렇게 무늬들이 있잖아요. 이 무늬도 수박을 고를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데 요거 어떤 무늬가 좋은 건지. 보통은 이제 수박이 무늬가 있다는 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박은 원래 유전적으로 무늬가 있는 채소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서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수박의 무늬가 많을수록 그리고 더 선명하게 이 경계선 있죠. 초록색과 어두운 초록색 사이 경계선이 선명할수록 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라나면서 이 수박도 식물이다 보니까 광합성을 하게 되고요. 이 엽록소라는 게 많이 모여 있을수록 줄무늬가 생겨요. 이게 보통 수박을 그릴 때 까만색으로 그리지만 얇게 잘라
빛에 비춰보면 녹색입니다, 여기도. 그래서 수박은 원래 줄무늬가 있는 게 맞지만 햇빛을 잘 받아서 잘 익으면 경계선이 아주 선명하게 흐리지 않고 선명한 색을 갖게 되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보는 게 땡볕 아래서 제대로 익은 수박이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햇빛을 많이 받아야 달달한 과일이 되니까 그거를 또 반영하는 게 되겠네요. 자, 우리가 이렇게 뭐 꿀수박 고르는 법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 그래도 이게 과연 이런 방법을 다 써도 이게 정말 맛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남아있긴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수박도 AI로 이렇게 선별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롯데마트에서 무려 3만 건이 넘는 고객 후기를 분석해서 실패 없는 수박 장보기를 위한 AI 선별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인지 궁금하시죠? 그러게요. 저도 많이 찾아봤었는데 네. 사실 우리가 이 수박을 고르는데 두드리거나 여러 방식으로 하는 소위 민간요법은 우리 손이나 귀나 이런 감각을 쓰기 때문에 솔직히 그렇게 신뢰하기는 좀 어렵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방식으로 특히 우리 손으로 맛있는 수박을 고른다는 건 굉장히 실패할 확률이 높은 뭐 사실상 도박이라 해도 다른 말이 아닐까. 그 정도죠. 또 뭐 이렇게 두들기는 것도 막귀인 사람들 있잖아요. 음악도 되게 잘 즐기는 사람이 있고 저는 그렇지가 않아서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온 게 AI라는 아주 객관적이고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수박의 당도를 선별하는 그 명확한 기준점을 사용하는 기술이 드디어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자, 확실하게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뚜렷한 기준차뿐만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없는 껍질 속 내용물의 당도까지 측정이 가능한데요. 먼저 AI 수박은 최소 3번 이상의 선별 과정을 거칩니다. 수박을 딸 때 한 번, 물류 하차할 때 한 번, 매장에서 손님이 집기 전에 또 한 번, 이 과정 중에 AI가 수박의 외관을 촬영해서 부피를 측정하고 중량 센서로 중량까지 측정해서 그 수박의 밀도 값을 계산하는데요. 누적된 데이터를 통해서 밀도 값이 정상 범위 밖에 있는 상품은 불량과로 선별해냅니다. 그리고 그 비파괴 기술로 미숙과 과숙과 무수박, 공동과 그러니까 속이 빈 수박까지 전부 걸러내는 거죠. 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 11브릭스 이상의 당도 선별을 진행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문가가 중간중간 반복해서 육안으로 외관 선별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밭에서 한번, 상하차 때 내리고 받으면서 또 한 번, 최종 배출구에서 라벨링하면서 또 한 번 하게 됩니다. 이때 너무 심하게 흠집이 있는 과일이나 누운 자리, 또 벌레 먹은 자리, 원형에서 기준 이상으로 벗어난 수박은 전부 다 열회가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정말 엄청 과학적인 느낌이 들고 예.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안심하고 그냥 온라인으로 구매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과학적인 것도 있지만 이 정도로 꼼꼼하게 보고 노력이 들어간 거면 예. 믿고 사는 게 예의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상상도 못했던 철저한 과정이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진심이네요. 또 요즘에 하나 걱정되는 게 우리가 사실 장마철이 되면 과일 맛이 없어진다 이런 걱정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장마철이 갈수록 길어지는 이런 약간 걱정되는 시기입니다. 근데 장마철에 맛 유지가 어려운 시기에 또 방법이 있어요. 롯데마트는 전문 MD가 전국 단위의 공급 일정을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장마 피해가 덜한 산지 위주로 시기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 강수일과 수박 숙기를 고려해서 수확하고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만약 강수일이 지속되는 경우에 선수확 후 수분 증발 방지 스티커를 부착해서 입고한다고 하고요. 선수확 시에는 보관 기간 동안에 꼭지가 마를 수 있어서 꼭지 제거 후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디테일까지 신경을 쓴다고 합니다. 꼭지가 없어서 운송할 때 손상 방지도 가능한 일석이조가 되는 거죠. 게다가 11브릭스 이상의 당도 기준도 철저히 지켜지고요. 초복, 중복, 말복과 같이 수박 수요가 더 많을 시기에는 사전에 수확한 이후에 롯데 신선품질혁신센터에서 CA 저장 기술을 활용해서 보관한 후에 매장에 입고하는 과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노화를 늦춰준다고 하니까 예. 우리에게도 좀 필요한 수박의 삶이 저보다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돌봄 받는 것이 정말 너무 잘 돼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전 그리고 네. 동그란 스티커 뭔지 지금 처음 알았어요. 그거 그냥 동그랗게 맞아요. 이뻐 보이라고 붙인 줄 알았는데 예. 이게 수분 증발 방지 기능이 있는 건 몰랐습니다. 저는 수박이 부끄러워할까 봐 배꼽 쪽에 붙여놓은 줄 알았는데 그런 기능이 있구나 하고 또 깨닫게 되네요. 근데 어쨌든 정말 AI 수박이 케어받는 게 나보다 나은데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이 정도 케어라면 믿고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맛있는 수박을 사왔으면 어떻게 보관하는지 또 자를 때는 어떻게 하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통째로 사오시면 이 자체는 상온에 서늘한 곳에 두시면 한 일주일 정도는 이 맛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길게 보관해야 된다. 그러면 냉장 보관으로 또 한 20일 정도까지는 괜찮은데요.
너무 낮은 온도에서 보관하면 무르게 되니까 정말 그 채소칸에 넣어야 되죠. 하지만 현실은 얘가 들어갈 채소칸을 가진 냉장고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어떻게 나눠서 보관할 거냐.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썰잖아요. 네. 예. 어떻게 보통 하세요? 저는 그 과일 깎듯이 예. 겉을 까요. 그래서 이렇게 빨간 것만 남겨서 그거를 자르는 식이에요. 요리사들이 이제 뷔페에서 그렇게 준비하시길래 네. 아, 이게 깔끔하다 해서 손에 안 묻게 먹으려고 저는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세요? 예, 뭐 저는 일단 갖다 버리는 건 제가 하는데 우선 잘라서 보관하는 건 집사람이 이렇게 해서 사각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요. 수박 과육을.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열어서 먹고 싶을 때 먹으면 되는 거죠. 너무 딱 다 잘하고 계시는데요. 이론적으로는 보관하실 때 잘 잘라서 밀폐 용기에 넣어서 냉장 보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얼려서 보관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수박을 얼리면 먹을 수는 있는데 당분의 맛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시원한 맛을 즐기는 목적이 되기 때문에 씹어 먹게 되기보다는 주스 같은 형태로 드시면 좋겠고요. 주스 드실 때는 하얀 부분, 그 부분이 시트룰린이 많으니까 같이 갈아서 더 맛있게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네. 아이들은 하얀 부분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아는데 이게 또 은근히 좋다는 거. 예, 좋은 정보네요. 네. 자, 오늘 맛있는 수박을 고르는 법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시간 어떠셨습니까? 수박이 오늘 당장 먹고 싶어져서 안 그래도 어젯밤에 수박을 잘라서 준비를 해놨었는데 오늘 가서 또 꺼내서 한번 먹어야겠습니다. 저는 저 수박을 워낙 좋아하는데 밤에 화장실 가는 것 때문에 저녁 7시 이후로는 먹지 않았거든요. 이 정도로 좋은 수박이라면 한 밤 9시까지는 먹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드네요. 자, 요즘 AI 시대라고 하는데 수박에도 AI가 붙었습니다. 오늘 설명 듣고 나니까 믿음이 가는 AI 수박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